어머니, 밥 드세요. 저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78세 어머니가 마루 구석에 쪼그려 앉아 계셨어요. 앞에는 플라스틱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찬밥에 물 부은 것. 그게 전부였어요. 형수가 어머니 앞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드세요. 오늘 손님 오니까 방에서 나오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드셨어요. 한 숟가락 드시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밥알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또 흘리시네. 청소하기 힘들게. 형수가 혀를 차며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년 전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부모님 모실게. 동생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효자 행세하더니 이게 효도입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어머니 통장 잔액이 83원이었습니다. 3년 전 5억 7천만 원 있던 통장이요. 여러분, 제가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준혁이에요. 형한테 부모님을 빼앗긴 동생입니다. 아니, 빼앗긴 줄도 몰랐던 바보 같은 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산 동래구에서 40년 넘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동네 시장에서 철물점을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그 옆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고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넉넉하게 사셨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인심 좋다고 소문났거든요. 저는 남자 둘 중 둘째예요. 형 이름은 박준서, 저보다 5살 위요. 형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부산 명문고 나와서 서울 명문대 갔거든요. 준서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에요. 저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기술 배워서 자동차 정비소 차렸거든요. 형은 대기업 다니고 저는 기름때 묻히며 일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도 부모님은 저한테도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준혁아, 기술 있는 사람이 제일이다. 형 부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2019년이었어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는데 왼쪽 마비가 왔어요. 걷기가 힘들어지셨거든요. 철물점을 접으셔야 했어요. 어머니 반찬 가게도요. 가게 정리하시면서 부모님이 모은 돈이 꽤 됐어요. 퇴직금, 가게 권리금, 적금 합쳐서 5억 7천만 원이요. 부모님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해운대에서 정비소 하고 있었고 형은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형이 전화했거든요. 준혁아, 부모님 내가 모셔야겠다. 서울로 모셔올게. 형, 그래도 되겠어? 형수 힘들지 않아? 형수가 먼저 그러자고 했어. 효도하고 싶다고 하더라. 저는 감동받았어요. 형수가 그런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형수 이름은 이정민, 그때 45이었어요. 결혼한 지 20년 됐고 조카 민재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가시던 날 기억나요. 2020년 3월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셨거든요. 준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가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형이 모신다는데 감사한 거죠.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말씀은 잘 못하셔도 눈으로 저를 보셨거든요. 그 눈빛이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신 후에 형이 가끔 사진 보내줬어요. 부모님이 웃고 계신 사진, 가족 외식 사진, 조카랑 찍은 사진. 다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는 안심했어요. 형이 잘 모시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명절 때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형수가 음식 차려주고 어머니도 깨끗하게 입고 계시고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설 명절이었어요. 저는 아내 수진이랑 올라갔거든요. 아내가 음식 좀 도와드리려고요. 형네 집 현관 열고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거실에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형, 엄마와 아빠는 어디 계셔? 형이 어색하게 웃으면서요. 아, 방에서 주무시고 계셔. 요즘 많이 피곤해 하셔서 제가 방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수가 막더라고요. 아이고, 서방님. 어머님 지금 주무시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서 어머니가 나오셨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야위셨어요. 작년에 뵀을 때보다 확 늙으신 것 같았거든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도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어머니가 멈칫하시더니 형수를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웃으시면서요. 식욕이 없어서 그래. 나이 먹으면 그렇잖니. 괜찮다. 옆에서 형수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건강식 해드리는데 입맛이 없으시대요. 걱정되죠? 저도 걱정이에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형수가 저렇게 걱정하는데 설마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저녁 먹을 때였어요. 상이 차려졌는데 부모님 앞에는 밥이랑 국, 반찬 몇 개뿐이었어요. 나머지 가족들 앞에는 고기, 회, 탕 같은 게 잔뜩 있었거든요. 형, 부모님 반찬 이것밖에 없어? 형이 당황하더니 형수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르신들 소화가 안 좋으셔서요. 기름진 거 못 드셔요. 의사 선생님이 담백하게 드시래요. 아내 수진이가 제 손을 꾹 잡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였거든요. 밥 먹는 동안 어머니가 형수 눈치를 계속 보셨어요. 숟가락 들 때마다 형수를 한 번씩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녁 먹고 설거지할 때 아내가 속삭였어요. 여보, 어머님 표정이 이상해. 뭔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 나도 느꼈어. 근데 증거가 없잖아.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이었거든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부모님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울음소리였어요.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보,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준혁이가 알아차릴 거야.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뇌경색 후에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어눌하게 어머니를 위로하고 계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때 형수가 나타났거든요. 서방님, 이 시간에 왜 안 주무세요? 화장실 가려고요. 화장실 저쪽이에요. 형수가 웃으면서 저를 안내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차갑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랑 단둘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형수가 절대 자리를 안 비켰어요. 어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제가 뭘 물어보면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형수가 끼어들어요. 좋으시죠, 어머님? 제가 매일 안마도 해드리고 산책도 시켜드리고. 그렇죠, 어머님. 어머니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눈은 저를 보고 계셨는데 입은 열지 못하셨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부산으로 내려와서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아내한테 말했거든요. 수진아, 나 형네 집에 CCTV 달아야겠어. 무슨 소리야? 남의 집에 어떻게? 부모님 방에만. 몰래. 꼭 달아야만 해.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어머님 표정이 계속 생각나. 여보, 그렇게 해보자. 문제는 어떻게 설치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정비소 단골 중에 보안업체 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초소형 카메라 있어요. 버튼만 한 크기. 와이파이 연결되면 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해요. 가격은 30만 원이었어요. 다음 달 아버지 생신 핑계로 서울 올라갔습니다. 형수가 케이크 사러 나간 틈에 부모님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책장 맨 위 화분 사이에 숨겼거든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준혁아, 뭐하니? 어머니,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제 손만 꽉 잡으셨거든요. 부산 내려와서 앱을 확인했어요. 첫날은 별일 없었어요. 형수가 방에 들어와서 이불 정리하고 어머니한테 밥 가져다 주고. 근데 이틀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 8시 형이 출근하자마자 형수가 부모님 방에 들어갔어요. 밥 가져왔어요. 형수가 쟁반을 탁 내려놓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밥그릇에 뭐가 있었냐면요. 찬밥에 물 부은 거요. 반찬은 김치 몇 조각.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드셨어요. 형수가 문 앞에 서서 지켜보더라고요. 빨리 드세요. 오늘 내 친구들 오니까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화장실도 참으시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폰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형수 친구들이 왔어요.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님 방에서 어머니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문을 열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형수가 달려와서 문을 확 닫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안 돼요. 손님 있다니까요. 참으세요. 어머니가 어쩔 줄 모르고 서 계셨어요. 결국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방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통에 소변을 보셨어요. 78세 어머니가요. 아들 집에서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상을 모았어요. 형수가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장면. 빨래 안 마르게 널었다고 뭐라 하는 장면. 아버지 기저귀 제때 안 갈아줘서 욕창이 생긴 장면. 약을 반으로 쪼개서 주는 장면. 다 찍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형수가 전화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엄마, 시어머니 통장에서 이번 달도 500만 원 빼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다 빠지면 어쩌지? 전화기 너머로 형수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 보내버려. 돈 다 빠지면 쓸모없잖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나쁜 것들이. 저는 형한테 먼저 말하려고 했어요. 형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 나 급한 얘기 있어. 형수 없을 때 통화하자. 형이 퇴근길에 전화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형, 나 부모님 방에 카메라 설치했어. 뭐? 형수가 부모님 학대하고 있어.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가둬놓고 돈도 빼돌리고. 형이 한참 침묵하더니요. 야, 너 미쳤냐? 남의 집에 몰카를? 그거 불법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부모님이 학대받고 있다니까. 형이 한숨을 쉬더니요. 야, 부모님 나이가 몇인데. 그냥 노인이 힘들어하는 거지 뭐가 학대야. 정민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형, 영상 볼래? 내가 보내줄게. 됐어. 그런 거 보기 싫어. 그리고 카메라 당장 빼.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형이 끊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형네 집 근처에서 형을 미행했어요. 형이 퇴근 후에 어디를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형이 간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강남의 한 룸살롱이었어요. 형이 차에서 내리는데 젊은 여자가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를 조사했어요. 알고 보니 형이 3년 전부터 만난 여자였어요. 사업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한테 돈을 쏟아부었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부모님 통장에서요. 저는 은행에 가서 부모님 계좌 거래 내역을 떼봤어요. 위임장 위조해서요. 어머니 도장은 형네 집에서 몰래 찍어왔고요. 3년간 빠져나간 돈이 5억 6,900만 원이었어요. 잔액은 83원. 매달 500, 1000만 원씩 빠졌더라고요. 수신이는 형 이름, 형수 이름, 그리고 정체불명의 법인이었어요. 알고 보니 형수가 친정 부모 이름으로 만든 유령 회사였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형은 여자한테 돈 쓰고 형수는 친정에 돈 빼돌리고 부모님은 그 사이에서 굶어가며 착취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효도한다던 형이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요. 노인 학대죄, 횡령죄, 사기죄 전부 해당됩니다. 증거만 있으면 형사 고발 가능해요. 변호사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을 먼저 구출하는 거였어요. 4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내랑 같이요. 형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형이 출장 간 거리요. 그리고 형수한테 전화했어요. 형수님, 저 준혁이에요. 오늘 서울 올라왔는데 부모님 뵈러 가도 될까요? 형수가 당황하더니요. 아,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형 출장 가셨잖아요. 부모님만 뵐게요. 형수가 한참 머뭇거리다가요. 그럼 1시간 후에 오세요. 1시간 동안 뭘 준비하려는 건지 뻔했어요. 저는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초인종 눌렀는데 안 열어주더라고요. 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형수님, 저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청소 중이에요.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비상 열쇠 받아왔거든요. 부모님 보호자라고 신분증 보여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형수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서방님, 그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바로 부모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는데요.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머리도 빗겨져 있었어요. 30분 전까지 헝클어진 머리에 때 묻은 옷 입고 계셨는데요. 형수가 급하게 정리한 거였어요. 어머니, 저 준혁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입술을 떠셨어요. 준혁아,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붙잡으시면서 우셨어요. 준혁아, 데려가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오늘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형수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어디 마음대로예요? 형님한테 허락 받으셨어요? 저는 돌아서서 형수를 똑바로 봤어요. 형수님, 저 다 알아요. 뭐요? 3년간 부모님한테 뭘 했는지요. 밥 굶긴 거, 가둔 거, 돈 빼돌린 거, 다 찍혔어요. 형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형수가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형수가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했어요. 저는 피했어요. 이거 경찰에 넘길 거예요. 형한테도 보여줄 거고요. 형이 바람 피우는 것도 다 알아요. 형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도 힘들어서 변명 필요 없어요. 법정에서 하세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그 집을 나왔어요. 형수가 뒤에서 울부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모님을 병원에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영양실조, 심각하며 체중이 3년 전보다 12kg 빠졌어요. 아버지는 욕창이 3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었어요. 제대로 치료 안 받으면 폐혈증 올 수 있다고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진단서 써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영상 증거, 은행 거래 내역, 의사 진단서 전부 제출했어요. 경찰이 형과 형수를 소환했어요.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그래요. 정민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는 치매 아니셨어요. 검사 결과 인지 기능 정상이었거든요. 형수는 조사받다가 결국 다 자백했어요. 처음엔 힘들어서 그랬다고, 나중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친정 부모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있었대요. 그 빚 갚으려고 시부모님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형은요? 바람 피우는 것도 들통나고 횡령도 들통나고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려서 해고됐어요.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어요. 형수는 노인복지법 위반, 상해죄, 횡령죄로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형은 횡령 공범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요. 부모님 재산 5억 7천만 원 중 3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나머지는 이미 다 써버린 거였어요. 형은 이혼당했어요. 바람 피우던 여자도 형이 돈 없어지니까 도망갔고요. 지금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대요. 저한테 연락한 적 있어요. 준혁아, 형이 잘못했다. 용서해줘. 저는 대답 안 했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용서해 달라고요? 형은 더 이상 제 형이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은 저랑 같이 살고 계세요. 해운대 집에 방 하나 만들어서 모셨어요.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체중도 다시 늘으시고 웃음도 찾으셨어요. 아버지는 재활 치료 받으시면서 조금씩 걸으시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공원에서 가족 사진 찍었어요. 저, 아내, 아들, 그리고 부모님. 어머니가 사진 보시면서 그러셨어요. 준혁아, 고맙다. 너가 내 진짜 아들이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너가 알아차려줘서 살았어. 아버지도 어눌하게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잘했다. 저는 울었어요. 효도는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돌보는 거예요. 말로만 효자인 형보다 멀리 있어도 부모님을 걱정하는 게 진짜 효도예요.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이 며느리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시다면요. 가끔 확인해 주세요. 전화 한 통, 영상 통화 한 번이요. 그게 부모님을 지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